안녕하세요. EDM IELTS의 제키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영문법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첫 강의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영문법을 시작해야지 라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역시나 단어들입니다. 그죠? 선생님 저는 단어 외우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있기 전에 제 의미는 품사, 형식 등의 평소에는 접하지 않은 이런 어려운 어휘들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늘 첫 강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품사라는 이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도 들어봤고 아니면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을 사셔서 딱 펴면 품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품사는 쉽게 말해서 단어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단어의 이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는 총 8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단어는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지는 친구들을 단어라고 부르죠. 근데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의미가 없을 것 같죠? 그냥 와우 이렇게 가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He carefully walks into the huge cave. he는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을 가리키지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 이름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대명사라는 건. 그리고 carefully, 조심스럽게, 무엇하게로 끝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제가 동사라는 얘기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walks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걷다라는 동사죠. 이 동사라는 친구를 잘 기억해 주세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into, 어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안으로. 장소를 가리킨다든지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하는 전치사예요. The huge cave. cave가 무슨 뜻입니까? 동굴이죠. 근데 huge 하게 되면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거대한 동굴, 거대한 동굴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꾸며주는 친구. 그래서 huge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바로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이 형용사는 바로 cave 같은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다 하는 얘기. 그리고 and, 그리고 얘는 지금 앞에 있는 walks into the huge cave 하고 search for an alien을 붙여주고 있는 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접속하는 거죠. And searches for an alien. search, 여전히 동사입니다. 찾는 거죠. for, 전치사입니다. 무엇을요? an alien, 외계인을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8가지가 존재하는 것이 품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물론 지금 당장 명사, 동사, 전치사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외우기 힘들 텐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품사들은 사실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 지금 당장은 이것까지만 기억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어 공부를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 8가지를 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1번 품사라고 한 이유에는 2번이 있기 때문이겠죠. 2번은 뭘까요? 형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형식은 문장의 모양을 가리킵니다. 문장은 이렇게 총 5가지의 모양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봤던 1형식, 2형식 하는 것들은 바로 문장의 모양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2개,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장 기본인데요.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주어에다가 동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1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에다 동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보어는 얘랑 똑같아요. 주어랑 똑같습니다. 나 배고파. 배고픈 사람은 나죠. 그러면 이거를 주격 보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선생님 3형식도 2형식이랑 똑같이 3개밖에 없는데요. 그쵸? 3개밖에 없기는 한데 잘 보시면 이렇게 주어 뒤에 있는 얘가 hungry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사과가 아닌 셈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목적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형식과 3형식의 차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4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는 give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주다 이렇게 하는 건데 누구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물건을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I give 사람 물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물건을 주다 하는 식으로 많이 와요. 그리고 나는 made 보시다시피 주어 동사 이렇게 와 있다 그죠? 그리고 my mom happy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는데 왜 여기는 5형식인가요? 하시는 분들은 4형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사람하고 사물이고 사람하고 사물인데 이건 둘 다 사실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give라는 동사의.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얘가 얘랑 똑같아요. 엄마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온 친구들을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어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와 같은 보어, 5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같은 보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의 모양이 다양하고 얘를 5형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문장은 그러면 이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부르냐고 했을 때 바로 성분이라고 불러요. 아마 문법책 어딘가에서 성분이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죠? 이건 정말 뭐 음식에 들어가는 성분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분은 바로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해당됩니다. 제가 방금 뭐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어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항상 맨 앞에 오고 동사는 그 뒤에 이어져서 행동을 나타나고 목적어와 보어는 각각 동사의 의미들을 혹은 주어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정말 동사가 중요해요. 왜 이러냐면 동사가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I eat. 나는 먹었어요. 나는 먹는다. 지금 먹는다라는 의미가 나 외에 들어와서 문장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고 I am hungry. 나는 배고파요. 자, 지금 이 hungry라는 보어 앞에 am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배고픔.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은는이라고 해서 풀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문제의 의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 eat an apple. 나 사과 먹어요.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또다시 먹는다라는 의미를 결정해주고 있고 또 I give Jackie an apple. 제키한테 사과를 준다라는 핵심적인 동사. 이 의미가 없다면 이 행동이 없다면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내가 이렇게 만들다라는 행동. 이런 행동이 없으면 행동의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면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동사라는 것은 행동도 의미하게 되지만 짠!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왜 이런지 볼게요. He studies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공부한다라는 행동이 있죠. 그런데 he was sick. 그는 아팠어요. 아팠어요라는 행동인가요? 아픈 건 행동할 수 없죠. 이거는 바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동사예요. 다시 말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정말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동사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do type, 하나는 be type인데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do type이어서 무엇을 하다라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오고요. 반면에 상태, 어떠어떠한 상태입니다를 나타내는 것은 be type 동사들입니다. 선생님 be type 동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do type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종류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동사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벌써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B타입이 뭔지 모르겠어요? do 타입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Jackie sings. 제키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른다. 그죠? 구체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그리고 he studies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I give. 주다라는 또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B타입 동사들은 선생님 이거 무슨 종류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비동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비동사가 뭔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 보시면 그래도 이거 여러 번 봤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I am 이라든지 you are 이라든지 혹은 he is, she is 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동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I am tired. 나는
지쳐요. 이런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여기에 혹은 는이라는 의미를 갖다 주게 돼요. 그리고 he gets older than before. 전보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늙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어떠하게 변한다. 초록색으로 변한다. 뭐 노란색으로 변한다 등의 이런 상태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로 많이 오는 동사들이에요. get 외에 become이라는 동사도 있고 turn이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smells, 이거 무슨 뜻입니까? 냄새 맡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감각 동사들 역시 포함이 됩니다. 감각 동사라고 해서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만지고 느낀다 등의 모든 감각을 의미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it smells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나. 같이 어떠한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타입 동사들은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다양한 동사들이었지만 B타입 동사들은 이렇게 총 3개. 비동사, 뭐뭐가 되다 동사, 그리고 감각 동사 총 3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동사는 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뭐뭐가 되다라는 동사에는 get 외에 become, grow, turn 등의 동사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각 동사 smell, feel, look, taste, sound 등의 모든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눈, 코, 입 이런 거 짚어가면서 외우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존재를 한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단어의 이름 뭐였나요? 얘는 뭐라고 부르나요? 얘를 바로 품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 총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총 8가지가 있었던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자세한 게 뭐였는지 얼른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 문장의 모양입니다. 이제 문장의 모양, 얘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총 몇 가지 있었습니까? 형식이죠. 그래서 형식이라고 부르는 문장의 모양이 있고 총 이거는 5가지가 있었죠. 1부터 5가지. 그리고 이 형식, 이러한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무엇? 그렇습니다. 성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헷갈리시면 제가 음식 성분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였습니다. 동사가 왜 중요했죠?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러면 동사의 종류는 총 몇 가지? 기억나시나요? 두 타입하고 B타입하고 총 2가지 있었죠. 그래서 두 타입과 B타입, 두는 무엇 하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를 했습니다. sing, 노래를 부른다든지, study, 공부를 한다든지, give, 누군가한테 준다든지 이런 식의 뭐뭐 하다라는 동사들이었던 반면에 이렇게 B타입 같은 경우는 얘네는 행동을 의미했었지만 얘네는 뭐 상태를 의미하는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특히나 는을 가리키는 am, is, are 이런 친구들이 존재를 했고 그 다음 뭐뭐가 되다 하는 동사들도 존재를 했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다 하는 식으로 뭐 나이가 들었다든지 초록색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감각동사, 이거 헷갈리면 막 짚어가면서 외우라고 했죠. 냄새를 맡는다, 뭐 맛을 본다 이런 동사들까지 다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 헷갈렸던 여러 가지 어휘들, 뭐 품사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뜻인지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뭘 다루게 되냐면 바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는 여러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라도 여러분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일단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되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동사의 변화, 현재 시제에 대한 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꼭 복습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